저는 본인이 수사검사였기 때문에 가장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안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할 게 없는 거겠죠. 예. 답을 하면은 무조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걸 알기 때문에 어허. 이건 내란 빼박이다. 본인은 지금 예. 차기 대선 신경 쓸 게 아니라 본인 계엄 수사 재판 그리고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건데 그거 와 진짜 이게 황당하죠.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뜬 분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그 와중에 무슨 자진 출석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좀 생경한 일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만한 분이 예,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거 좀 놀랍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국 체포는 되었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 또는 법에 의한 통치는 유지된다. 그 정도를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예. 어제 제가 얼마나 참 자괴감을 느꼈었냐면요. 정말 아주 대한민국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끔 저한테 외신에서 인터뷰해달라 그럽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어제는 일반적 외신 인터뷰도 아니고 런던에서 BBC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연결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정치권에 영어가 바로 되는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저한테 왔겠지만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예. 제가 그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야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냐. 왜냐하면 너무나도 뭐 마음이 아파서 말하는 게 해외에 나갈 때만 자랑스러웠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아주 완성된 단계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라는 네. 게 제가 항상 해외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얘기했었는데 와 어젯밤에는 진짜 우리 잘할 거예요 얘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근접해서 보면서 실망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열차에 다리 올리는 것 상응하는 수준의 그 안에서의 약간 모습 같은 게 지도자로서 약간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라면은 그걸 가까이서 2년 판결 또 봤을 거 아닙니까? 다 봤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권위나 이런 게 전직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현황 파악에 좀 부실하거든요. 엑스포 압도적으로 유치될 거다 믿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결과가 이상하니까 질책했던 것처럼 뭐 그런 거 아니면 대선 막 10몇 퍼센트 차로 이길 줄 알았다. 근데 0.7%차로 이겼으니까 뭐 부정선거 아니냐 뭐 이런 참 현실 파악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보면 우리가 진입하는 과정 작전을 보면은 앞에서 이제 신랑이 아주 믿는 것 같지만 뒷산으로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단시간 내에 본인이 그렇게 노출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찍으려 그러면은 조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의상이나 아니면 그 메이크업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하는데 보통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본인이 수사검사였기 때문에 가장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할 게 없는 거겠죠. 예. 답을 하면은 무조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무리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 경력이 좀 부족한 분도 있다 하더라도 여기 투입되는 부장차장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수사 경력이 있는 분들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확한 질문들을 했을 것이고 여기에 답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아주 요럴 때 튀어나오는 전문성 아닐까요? 본인이 옛날에 거물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전에 본인이 하던 대로 자기가 말한 내용이 흘려질 거다. 외부의 언론에 노출될 거다. 예전에 이제 윤석열 한동훈조가 가장 잘하던 게 피의 사실에 대해 가지고 언론과 이제 이렇게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이런 거 많이 잘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본인이 잘하니까 못하는 거죠. 본인이 예전에 수사에서 아니면 본인과 본인의 동직격인 한동훈 대표가 수사해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넘겼더니만은 뭐 30몇 가지 기소했는데 다 무죄 났잖아요. 그런 게 진짜 억울한 거죠. 뭐 대법원장이면 대한민국의 넘버 4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넘버 4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30몇 가지로 기소했는데 싸그리 무죄가 나왔다? 그런 게 바로 사법적 살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이야기죠. 아니면 검찰이 사람 하나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는지 다 생중계를 본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 나같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없긴 바란다? 아니 나중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받고 나왔는데 무죄다 그러면요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온 국민이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나 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복권될 겁니다.
이런 말은 저한테 해야죠. 예? 그렇게 당대표 내쫓으려면 성상납의 원인했는데 싸그리 무혐의 나고 그러면 저한테 미안하다는 한마디라도 했으면은 이런 말할 자격이라도 조금이나 생기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수사검사로서 아나무인한 삶을 살아왔느냐 이런 거겠죠. 본인 동기는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 압수수색할 때 부모나 자녀가 있을 때는 뭐 경로당 가시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등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동기가 그 정도 강압수사하셨던 분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청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엄을 옹호한다고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최근에 잠깐 여론조사에서 변동성이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올 리더십에 대해 가지고 냉정한 평가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탄핵 절차에 들어가도요.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조가 만들어낸 법리가 결국에는 경제 공동체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탄핵엔 찬성했지만은 그게 과연 형사적으로 인정될까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랑 박근혜 대통령이 혈연 관계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내란 빼박이다. 정당 여론조사 같은 거 출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런데 아무리 국민의힘이란 당이 이번에 내란 사태에 대해 가지고 부적절하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보니까 좀 그런 게 뭐 너무 차기 대선 조기 대선에만 염두에 둬가지고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냐는 인식이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에 좀 출렁이는 게 보이는 거고 좀 과표집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계엄을 옹호해 주시는 아니면 이해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본인은 지금 차기 대선 신경 쓸 게 아니라 본인 계엄 수사 재판 그리고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건데 그거 옹호하는 사람은 없어요.